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지금 동영상을 올리려고 하는데, 이번에 그 신문기사를 읽다가 베트남 국제결혼을 해서 실패한 사례들을 열거한 그 신문기사를 봤습니다. 그 보면은 이제 베트남 신부가 한 달만 살고 도망갔다도 있고, 또한 일부러 와가지고 아예 이혼하려고 작정을 하고 베트남 남자하고 사귀고 이런 것도 있고요. 그 안타까운 게 많죠. 근데 이제 국제결혼이라는 게 자체가 좀 위험 부담이 있습니다. 국제결혼하는 커플이 이혼할 확률이 50%가 넘는다고 합니다. 즉 10커플 중에 5커플, 2커플 중에 한 커플은 이혼을 한다는 거죠. 이게 위험 부담이 있죠. 근데 이걸 조금 다르게 보면은 그러니까 한국인끼리 결혼했을 때 이혼할 확률이 얼마 정도 될까요? 요즘에는 그게 30%, 10커플 중에 3커플이 이혼한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한국인끼리 결혼해도 이혼할 확률이 이 정도로 높습니다. 저 자신도 이혼을 했고요. 결혼 자체는 이제 쉽지 않습니다. 특히 저처럼 좀 시골에 사는 사람일수록 정말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국제 결혼을 하는 거고요. 근데 이제 국제 결혼을 하다 보면은 조금은 너무 이제 베트남 사람이나 해외에서 이주한 여성에 대해서 너무 낮게 생각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국제 결혼을 진행하면서 놀랐던 게 베트남도 이제 IT가 많이 발전됐습니다. 그 국제 결혼을 시작해서 지금 와이프 이제 되려는 사람이 바로 제 주소를 검색하더라고요. 주소를 검색해서 구글 통해서 바로 로드맵을 보고 위치 확인하고 집도 어떻게 생겼는지 확인하고 합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제 남편의 집을 보면은 이제 정확하게 어떻게 사는 사람인지 가끔은 알 수 있잖아요. 그 환경을 보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저도 이제 와이프 주소를 아니까 거기에서 좀 구글을 통해서 확인해 위치 어떤 데 살고 그런 거 확인하고 하죠. 근데 정보라는 게 이제 예전처럼 이제 베트남에서 와가지고 어쩔 수 없이 와가지고 그냥 뭐 구박당해서 그냥 사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도 나름대로 정보가 있고 여기 여러 연락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와이프도 어느 도시에 자기 친척이 살고 있고 어느 도시에 자기 동네 친구가 살고 있고 이렇게 지금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이건 당연한 거고 이거를 뭐 나쁘다고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이건 살면서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의 생명주의니까요. 이게 만약에 저하고 갈등이 있어서 헤어졌다면 이 사람은 그걸 통해서 이제 다른 살 길을 개척하고 정보를 획득해야죠. 이거는 뭐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결혼을 한다고 하더라도 신부가 신랑만 바라보고 살 거라는 생각은 포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게 100% 팩트예요. 신부는 신랑만 바라보고 살지 않습니다. 자기도 어떻게 살면 행복하게 살까 계속 고민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하는 거예요. 특히 이게 신부와 신랑과의 나이 차이가 많이 나면 많이 날수록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50대 신랑하고 20대 신부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건 당연히 신부는 남편 죽으면 어떻게 해야 되지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계속 얘기하죠. 당연한 거라는 거는 누구나 이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베트남에서도 지금 한국에 온 사람도 많고 또한 베트남 도시도 많이 발전하다 보니까 한국에서 더 결혼도 하기 싫어합니다. 한국에 시골 가서 뭐하러 그렇게 사냐. 아예 베트남 도시 가가지고 일을 하면서 그냥 베트남 안에서 사는 게 더 행복하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절에 어떤 거가 찢어지게 가능한 베트남 가고 잘 살아봐라 이렇게 하는데 저는 저희 신부 집에 가니까 신부 집도 괜찮아요. 꽤 쾌적하고 아늑하고 합니다. 정말 괜찮았어요. 저는 그래가지고 조금 더 마음이 그 안정된
가정에서 생각했구나 생각 들어서 꽤 좋았습니다. 물론 제가 지금 지내하고 있는 신부는 좀 완전 이제 산골 비슷한 데 살고 있습니다. 그래도 집이 깨끗하고 관리가 잘 돼 있고 주변에 이웃들도 많고 한 데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한국의 시골에 오면 주변 이웃도 별로 없고 이게 문화적이나 문화적으로도 낙후돼 있고 그렇죠. 많이 환경이 열악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요즘에는 이제 결혼 회사가 라오스나 캄보디아에서 신부를 이제 조금 컨택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쪽이 더 환경이 더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라오스나 캄보디아에서 환경이 더 열악한 곳에서 한국에 오면 조금 더 적응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신부를 계속 컨택을 합니다. 그만큼 이제 베트남에서는 한국의 사람하고 결혼을 안 하려고 합니다. 왜냐? 그전 이제 베트남도 어느 정도 자본화가 됐고 도시가 발전됐고 거기에서 일거리를 획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그 신랑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국제 결혼하면서 자신에 대한 객관화가 필요합니다. 마냥 어리고 예쁘고 피부 하얗고 초원이고 이런 걸 계속 고집하면은 자신과의 갭이 많이 나면은 갈등이 많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본인이 50대고 초혼도 아니고 재산도 별로 없어요. 근데 신부는 내가 베트남에서 결혼하니까 어리고 예쁜 신부 얻어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가득 찬 사람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그 사람이 당연 자기가 뭐 돈을 솔직히 몇 천만 원 가까이 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신부를 소개받아야 된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솔직하게 얘기해서 소개받고 난 뒤에 어떻게 할 거예요? 자신이 감당할 수 있겠어요? 감당할 수 있다고 하면은 결혼하고 계속 와이프하고 맞춰가면서 살 수 있다 하면은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도 상당히 많아요. 저는 베트남 업체에서 업체 사장님하고 얘기하면은 사과 농사 지으면서 맨날 술만 먹으면은 자기 와이프한테 사람한테 전화해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술 먹고 계속 얘기한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계속 촌에서 일하면서 너무 이제 저기 촌에서 이제 고깃집 하면서 너무 나이 차이 많은 여자하고 결혼을 하려고 해요. 30살 이상 차이 나는 여자하고 결혼을 하려고 해요. 물론 성공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게 같이 살다 보면 실패할 확률도 높다는 겁니다. 물론 10년, 20년 전에, 10년 전에는 동네 바보하고 결혼한 베트남 신부 많아요. 우리 동네에도 있어요. 동네 바보하고 결혼한 베트남 신부도 있습니다. 그럼 계속 도망가고 다시 오고 시부모님이 이 집 재산 니 다 준다 이렇게 얘기하고 합니다. 그거 보면 어떤 때는 코미디지만 어떤 때는 진짜 서글퍼요. 요즘 시골에 베트남 신부하고 결혼한 사람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 어느 정도 다들 이제 점점 상향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베트남 제가 저희 와이프 되는 사람을 통해서 안 거는 이제 베트남에서 결혼식을 하고 합방까지 했습니다. 근데 신부가 이 남자하고 같이 못 살겠다 하고 파토내요. 그 사람이 나이가 이제 40살이고 대구 도시에서 살고 있는데 신부가 나 이 사람 별로 안 좋다 하고 파토를 냅니다. 쉽지 않습니다. 베트남 사람이 일반적으로 한국 사람하고 결혼하려는 거 아니에요. 어디까지나 이 사람의 상태를 보면서 결혼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내한테 줄 이득을 보면서 결혼하려고 합니다. 남자들도 이제 어리고 예쁜 신부 찾는 게 선물이지만 여자들도 자신이 결혼해서 이득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저도 와이프하고 결혼하면서 와이프가 그러니까 조금 자기 생활에 보태주려고 생각한 게 있겠죠. 그건 저도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결혼하는 겁니다. 물론 이런 과정 중에서 저도 실패할 수 있어요. 항상 실패할 수 있고 위험한 요소가 있다. 그러니까 서로 맞춰주자. 이런 맞춰가자라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 신문 기사만 읽으시고 베트남 사람 신부들이 왜 그렇게 도망가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신랑들 자신들의 위치 같은 것도 생각을 해보시고 눈높이를 조금 낮춰서 아니면 신부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야 국제 결혼을 하시면서도 실패하지 않을 확률이 많습니다. 어쨌든 그건 제 생각이지만 그렇습니다. 그래도 오랜만에 유튜브 하니까 조금 즐겁네. 요즘에 너무 바빠가지고요. 어쨌든 다음에도 뭐 제 이야기 이런저런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